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 경영과 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발전을 하면서 병원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현재와 미래의 병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최근 의료에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의료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의료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파괴적 의료 혁신이라고 하는 클리슨 텐슨이라고 하는 석학분이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큰 이슈를 준 충격적인 책이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의료가 모든 게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데, 향후에 의료의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분산형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어떤 중앙 집중적인 의료 시스템들이 텔레메디신, e-비지팅, hospital at home, 와이어리스, 웨어리스, 헬스 디바이스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런 분산형 구조로 간다는 것들을 예측을 하면서 이러한 미래의 병원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도 이런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병원 경영 모습에 점차 적용이 되는 게 좀 진입장벽이 되고 있지만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현재의 어떤 집중식 의료 시스템은 분산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2018년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어떤 경계들이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또 보시는 것처럼 유비쿼터스 또는 모바일 인터넷, 머신 러닝, AI,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융합적인 산업이 일어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경계가 무너지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분이 소개를 하면서, 실제 이러한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우리 산업 전반적인 어떤 모습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료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먼저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가 대략 한 60조 정도 세포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염색체 분석을 통해서 현재는 몇 시간이라든지 한 우리 돈으로 한 130만 원입니까? 한 그 정도의 한 1000불 정도의 US 달러가 제공이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 검사를 해서 어떤 질환에 쉽게 이완되는지 분석, 아니면 유전적인 어떤 질환 소인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라서 기존의 약품에서 치료 방법에서 맞춤형 치료 방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피를 이렇게 어, 햇방울을 가지고 그 어떤 제놈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한다면은, 우리에게 인디비주얼화된 메디신 컨설팅이라든지 약품에 대한 처방이 가능을 해서 굉장히 기존에 기대할 수 없었던 우수한 어떤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보시는 것처럼 각종의 우리가 게놈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품이 우리 체질에 맞는지, 또는 어떤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분석되고 그 정보가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 현재 국내의 메디컬 로봇들이 수술장에서만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일어남에 따라서 환자를 돌보는 로봇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입원을 하 있는 환자분들이 거동을 도와주는 어떤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을 전달하는 부분에도 지금보다는 더 정교한 시스템으로 로봇이 활동을 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우리가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각종 챗 GPT를 포함을 한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소개가 되면서 다양한 어떤 레디올로지 이미지를 분석한다든지 또는 각종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비용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AI가 많이 확산되고 적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각종 환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이분들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서포트를 한다든지 모티베이션을 해서 보다 환자가 자기 질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다양한 센서들이 어떤 측정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환자의 부착형 센서를 단다든지 최근에 삼성이 이제 그링 모델의 어떤 그 센서를 지금 같이 이제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또 각종의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수면의 어떤 질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헬스 센서도 우리가 쉽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중에서는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가상현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상적 세계에서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어떤 치료의 효과를 높인다든지 또는 환자의 고통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메디컬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의 버추얼 리얼리티가 많이 활용되고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적인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3D 프린팅들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수 있는 본 리플레이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교한 구조물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어떤 캐스팅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만들 수 없던 휴먼 어떤 피부 조직까지도 만들어내 가지고 환자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들을 또 현재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병원 경영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최근에 가장 해상도가 높은 부분이 3.0 테슬라라고 하는데 카이스트에 있는 조장희 박사가 가천 길대학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7.0 테슬라 정도의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를 얻음으로 해서 질환 자체를 비주얼화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부작용에 대한 현재의 미국 식품안전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서 임상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기술적인 문제로 본다면은 7.0 테슬라까지도 현재 개발이 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어떤 장면은 휴먼 브레인을 MRI 7.0 이미지로 영상한 부분인데 제가 조장희 박사님한테 강의를 들을 때 우리 브레인 부분에서 희노애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위 비주얼화를 해가지고 보면을 해가지고 인간이 어떤 감정에 있는지를 실제 시각화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들이 진료 또는 의료 경영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들과 제도적인 부분들이 하모나이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진입 장벽이 많이 진입 장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인 일본만 하더라도 이 고별 시가
한때 이제 2000년도입니까? 고베 대지진이 일어남으로 해서 도심이 파괴가 돼서 새로운 어떤 도심 재개발을 할 때 고베시 앞부분에 이제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인공섬에 새로운 첨단 의료 특구를 만들면서 아시다시피 일본은 혼합 진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혼합 진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적용 환자와 건강보험 비적용 환자에 대해서 우리는 한 70%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되고 한 30%는 비적용이 되는 이런 혼합 진료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100%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음으로 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치료에 있어서 하나의 진입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 고베시에서 첨단 의료 특구 부분에는 실제 인정될 수 없는 뉴 테크놀로지 부분, 줄기세포, 재생의료,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의료기기 또는 바이오 약품, 희귀 난치성 질환 부분에는 건강보험에서 적용해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았고 본인 부담으로 해도 된다는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액션을 취한 거죠. 이러한 어떤 모티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일본 정부는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들이 실제 환자 진료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이러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어떤 뉴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병원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ICT 빅데이터가 개발된 결합된 정밀의료 개념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먹는 약품은 대다수가 다수의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약품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빅데이터나 AI를 통해서 환자를 카테고리를 나누어 가지고 처방이라든지 치료법을 개발하고 처방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맞춤형으로 된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 효과도 높아지면서 질병의 어떤 빠른 치료 기간도 단축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이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 비용의 증가 부분이 이제 때는 이런 상충된 충돌도 있는데 현재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앞서 트랙 2에서 병원 정보 시스템, 환자 정보 보호 이런 부분을 같이 이제 혹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EMR이라든지 OCS라든지 팍스, EDI 이런 부분들이 병원들이 이제 빅데이터들이 이제 쌓여가고 이러한 빅데이터들에 대한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환자 정보가 하나의 어떤 자산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 이러한 자산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는 이 부분에 많은 전문적인 날리지가 있는 전문가들의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로 했지만은 머신 러닝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챗 GPT라든지 챗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요즘 솔루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머신러닝으로 학습된 소위 말하는 어떤 LLM 모델로 학습된 각종 챗 GPT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한다면은 누구나 쉽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유의미한 자료를 축출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함께 이제 정보 시스템 이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제가 HIS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한 Information Strategy Plan, ISP 전략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미 SI 방식, 즉 터키 방식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기존의 패키지 방식을 만들어낸 이런 전산 정보 시스템을 조금 그 해당 병원의 한 10%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가지고 하는 패키지 방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미 개발된 부분이 플러그인 플러그 방식, 모듈러 방식, 데이터 오리엔티드 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클라우드 방식까지 이렇게 개발이 되어가 있고 이러한 어떤 정보 시스템의 부분들은 대세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병원들의 정보 시스템들, 즉 대형 병원이라 하면은 국내 대학병원들, 국립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재부에서는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병원 경영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모바일로 되어 넘어가는 이행 단계에는 병원에서도 많은 어떤 경영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통한 환자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한 환자의 결과에 대한 통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기존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들도 소위 말하는 사스라고 합니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인터넷 솔루션을 제공을 통해서 하는 어떤 이런 시점으로까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HIS는 우리가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경영적인 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검토하고 있는 병원 경영 MBA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제가 한번 페이퍼를 쓰면서 병원 경영 MBA에 적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경영에 대한 과제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는 병원에 스마트 디바이스가 굉장히 빨리 도입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료 서비스 라인에 도입이 된다. 즉, 기존에 우리가 과 중심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게 이제 진료 서비스 센터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같은 어떤 진료 라인들, 같은 환자들을 기준으로 어떤 진료 서비스를 패키지 묶음으로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소위 말하는 라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환자의 편리성이나 서비스의 편리성을 생각해서 공간적 배치를 이루는 이런 모양들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병동표준제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선진국, 앞서가는 선진국에서 유럽이나 또는 가장 앞서가는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스웨덴, 이런 스칸디나비아 삼국 같은 경우는 모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병상 자체가 하나의 모듈라의 개념으로 도입이 돼서 확장된다는 이럴 때 플러그인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표준병동제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ICT나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그 진료를 지원하는 센터가 아, 뭔가 센트럴라이제이션 된 어떤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HIS가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 하면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디컬 히스토리가 개인화되는 이런 형태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2, 3개월 전에 태국을 방문했을 때 태국은 유선이 없이 바로 무선 환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미 환자들이 예약을 통해서 만약에 내원을 한 경우에는 바코드 시스템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스캐너를 하면은 바로 접수가 되는 이런 유형으로 벌써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어떤 다양한 퍼스널 헬스 레코드의 개념들이 좀 착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모바일 EMR 케이스가 이미 국내에는 도입이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을 통해서 팍스라든지 판독 결과의 이미지,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 결과를 환자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이제 현재는
RFID 라디오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어떤 바코드 시스템은 별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데 현재 검진센터를 이용한 환자분들한테는 부분적으로 활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접촉식인 RFID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자의 인식 코드라든지 또는 물류를 분류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바코드 대신 활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실제 물류에 대한 재고라든지 또는 중앙에서 물품을 각 병동으로 제공되고 있을 때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재고 관리도 되고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류 관리의 새로운 혁신으로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되었지만은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병원 내에 하나의 통합된 어떤 기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거는 스웨덴에서 본 하나의 어떤 통합된 의료기기였는데 이러한 통합된 기기를 가지고 주차장, 열쇠, 인터넷 통신망, 프린터, 각종 물품 대금 지불하는 활용된 통합 디바이스로 활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활용이 된다면은 병원 경영에 보다 합리적이고 스피디한 소위 말하는 그런 순기능을 가져올 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시는 것처럼 진료과 중심 또는 센터 중심들이 어떤 유사한 서비스군을 묶는 서비스 라인이라는 개념으로 조직화되고 이를 스포트하는 각종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본 우리가 검토하고 같이 한번 살펴본 주제는 병원 경영과 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병원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고 향후에 어떤 경영적인 사회에 대해서 영향을 줄 건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